자, 지금 대법원으로 시선이 가고 있어요. 저는 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선거법 판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온갖 썰이 난무하는데 저는 제가 밑자락을 먼저 깔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대법원으로 가기 전에 그때 무죄가 나왔을 때 제 아는 지인 중에 제일 높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얼마 전까지 대법관이셨던 분. 새날 애청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때 물어봤었고요. 이거 대법원에 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No. 없다. 어제도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쁜 쪽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런 거 있잖아. 언론의 특성이 설레발 치는 거 있잖아. 빨리빨리 하나보다 위험해지기 시작했다. 이게 가능성은 사실 99대 1인데 5대 5로 만드는 스킬이에요. 어제 한겨레까지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한 적이 없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특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내란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단 한 번도 지금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법원 입장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코멘트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표 이 재판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로 회부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적인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사건이니까. 근데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는데 회부한 날 바로 심리를 시작한 거는 대법원 역사상 없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사람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내용을 안 보고 형식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깊이 있는 언론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억 한번 해보세요. 이재명 대표 2심 무죄가 났을 때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1도 없다 그랬어요. 파기 재판도 불가능하다 그랬어. 뭐냐면 2심 판결이 워낙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 1심, 2심은 서로 무죄나 유죄가 달라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건 사실심이라서 그래. 이게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 죄에 맞는 형량을 때리냐 안 때리냐 이게 사실심인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2심이 만들어 놓은 완벽에 가까운 이재명 대표 판결문에 대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맞아? 법률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정말 오심이라고 생각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거나 자기들이 직접 판결하거나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대선은 일단은 4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까 말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그 상황 있잖아요. 네. 애들 봐라. 나는 저는 합의체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원래. 네. 주요 사건들의 조국 장관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소부로 가. 소부가 뭐냐면 13명 대법관 중에 3명, 4명 어떤 경우는 5명이 되기도 합니다. 소부에서 판결하면 그 개인들의 자기 역량이랄까 생각이 굉장히 많이 지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법관 13명이에요. 13명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전원 합의체로 갔다는 건 윤석열 파면 8대 0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구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조희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할 게 되게 많아지는데 조희대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기보다는 난 반대로 읽었다는 거야. 조희대가 한참 동안의 임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해야 돼요. 이따 그 이야기 뉴스가 하나가 나오겠습니다만 조희대 입장에서 어제 그 심리 열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회의 열었다고 하는 거는 이걸 심리를 해야 될 테니 대법관들이 나머지가 12명 있잖아. 회피한 사람 빼고 나면 11명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일정을 맞춰야 되잖아. 그 이야기 했던 거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쁜 의도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기백이 안 돼요. 조희대는. 그러니까 의도를 떠나서 기본적인 맥락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 의도를 떠나서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이 기각하거나 안 그러면은 무죄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안 그러면은 파기 환송을 하거나. 파기 재판은 불가능합니다. 파기 재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미 무죄가 난 걸 파기 재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 최악은 파기 환송하는 거잖아요. 그럼 파기 환송을 하더라도 대선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일정상 다시 2심으로 넘어가 가지고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취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조희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 태도 때문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때 우리가 불안해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왜 국민의 상식을 배반하느냐는 거죠. 만약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으면 원래 대법원이 하던 대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심리 기일 잡아가지고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3개월 걸리면 된다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이상한 신호를 줘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느냐. 예. 이걸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야수님이 저렇게 그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직위원과 심우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너무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파면이 결정이 늦어질 때 제가 했던 말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직위원은 개인에 가까워요. 배석 판사가 있어도. 동화되거나 캐비넷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은 어마어마한 큰 기구예요. 거기 개인의 하다못해 정영식이가 윤석열이를 파면시켰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들의 설레발에 나는 민주당은 당연히 뭔가 대책을 세우고 경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언론들의 설레발이 자꾸 진영을 위축시켜요. 불안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99대 1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놓고 계속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내가 했던 유명한 명언들이 있어. 알려줄게.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들은 대부분 다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라는 게 뭐냐면 권력의 줄을 쓸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정치적 야망이 있으면 검사나 판사 그만두고 나와 정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무색무취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어요. 50% 넘는 그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 사람들 몇 명이 한 12명이 서로 합의 봐가지고 요거를 대선 못 나가게 만들 수 있다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 거기 대법관 중에는 윤석열이 다 임명한 게 아니잖아요. 정당에서 임명한 사람도 있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있고 많아. 그 사람들이 조희대가 그 짓거리 하는데 그걸 지켜보겠냐고요. 난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나는 이게 어저께 전화를 그래서 물어봤더니 했던 답이 그거예요. 오늘 헤드라인이 저거예요. 상고 기각이라면 몰라도 상고 기각을 하는 게 이따가 뒤가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그거 먼저 보여줘봐. 그거 말고 맨 뒤에 뭐가 있냐면은 MBN 단독 있어. MBN 단독 이재명 재판 중단 검토 대법원장 내부 의견 청취 저거 가짜뉴스 아니거든요. 뭐냐면 실제로 조희대는 이재명한테 줄을 서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 근데 지금 이게 상고가 돼가지고 뭐 저 상고 이유서라든지 이런 게 다 법원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이걸 시작한다고 해. 근데 40일 안에 파기환송하면 기본적으로 3, 4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실정상적인 게 나와도. 그러니까 이거 대선에 영향을 줄 때 어제 전화해본 그분 말씀은 그런 거예요. 파기환송이라면 몰라도 지금 이게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게 그분의 생각이에요. 무려 대법관 했던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기회주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영식 재판관이 윤석열이 꽂아줬음에도 불구하고 8대 0으로 전원 윤석열 파면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럼 과연 조희대는 왜 저럴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그 정보를 취합해서 제 생각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너무 떴다. 자기 존재감이 없다. 내 존재감을 뿜뿜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것도 말되긴 하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관 정영식, 조한창 이런 사람들이 왜 40대 0을 만들어줬을까요?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한 10%도 안 나와. 근데 어마어마한 중재야. 이 사람은 대선 나가면 안 돼. 이런 게 작동을 해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조희대 이 건에 대해서는 언론이 이게 이 난리를 먼저 치는 설레발 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지지자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란 이후에 이 행정부가 정상적인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부터 최상목이 그리고 그동안 헌법재판소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헌법재판소 비정상일 정도로 오래 시간 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불안의 연장선인 거예요. 거의 100분 토론을 보는 느낌이 안전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있어. 이 새날 분위기 많이 달라졌네. 요거를 뭐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했는데 우리 같은 방송이 할 일이 있고요. 정치인들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라고. 언론이 하고 있는 짓을 야 이게 가능성 없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 이 가능성. 완벽한 2심에 가까운 거를 대선 전에 대법원이 유죄를 내릴 가능성은 0%란 말이에요. 예. 0%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나쁜 의도만 생각을 하면 대법원이 대선판을 흔들려고 지금 개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공포심으로 오면 안 돼. 우리는 지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럼요. 지금 50%가 넘는 역대급 모든 기록을 쓰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믿고 우리는 이재명을 후보할 때야. 근데 우리의 시선이 조희대가 나쁜 놈일 수 있어. 옛날에 뭐 저 지기현이가 윤석을 풀어준 사람이 그런 것들까지 예상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시선이 쏠려 있으면 나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2심이 파기환송되고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0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의도가 단순하게 야 이재명을 날리려고 하나 이런 차원보다는 다각도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오히려 조희대가 노리는 게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 채팅창에도 또 라이브 안에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포는 물에다 독을 턴 거와 똑같은 그 뭐라죠? 그 퍼진 그런 거를 만들어낸다고 우리가 그랬어라고 하면서 막 공포감이 만들어지면 우리 진영이 무너지니까 저는 오히려 조희대가 대선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게 우리 진영의 이런 그 흩어짐을 노리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대법원 가보시면 안 가봤지? 소송에 한번 걸려봐야겠네요. 대법원 가보면 아쉽네. 아니, 그게 아니라 대법관이 13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것만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 저는 합의체로 갔겠냐는 다른 거 없어요. 사회적 관심사이기고 소부에서 한 뭐 법관 한 4명이 판결을 했는데 이재명 그냥 유죄로 확립시켜 주는 것보다는 전원 합의해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 대관식 해주는 거다. 환자 털어주는 거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조희대가 대법관이지만 나머지 대법관들과의 관계에서 사바 이재명 날려버릴까요? 그런 모의가 불가능한 구조. 대법원 안 가봤냐고 물어본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들 나름대로 사회적 권위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2심의 법리가 완벽한데 이거를 빨리 막 대법원 전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강구한 게 하나 있다니까. 우리 그 헌법재판소 파면 늦게 나올 때 때가 똑같은 말 했어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를 말도 안 되는 법리로 날리면 국민이 가만두겠냐고요. 그럼 거기에 대법관 이름이 다 올라올 텐데 나는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평을 보면 그 전원 합의체에 참석하는 그 대법관들 중에 뭐 조희대 혹은 그 800원 횡령죄로 나왔던 그 오석준 그리고 엄상필 정도만 약간 요주 인물이고 다른 재판관들은 뭐 진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조금 끼어들자면 많이 끼어들어요. 네, 수상한 건 맞다. 네. 그리고 찝찝한 건 있지. 네, 사실. 있죠. 그럼요. 네, 왜냐하면 좀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진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우려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이 볼 때도 애들이 지금 저쪽이 하여튼 상상 이상의 일을 사실은 계엄도 상상 이상의 일 그렇죠. 아니었어요. 네. 뭘 생각해도 그 이상을 그렇죠. 보여주니까. 하여튼 칼침 테러부터 시작해서 계엄, 사법 살인 이 뭐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 한 달 여정 남았다고 봤는데 조희대의 저런 어떤 과속이 여러 그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긴장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죠. 우리가 너무 당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건 맞는데 네. 대법원이 그런 꿈을 꾸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뒀잖아요. 대법원이 이렇게 막 사바사바 해갖고 이재명을 유죄로 줄 가능성 자체가 0인데 네. 의도나 그 사람들이 현실 2심 판결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아무리 영서도 최소 대선 전에 이재명 유죄 내리는 건 일단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존재감 있게 뭔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 것 같고 그 존재감이 나쁜 의도인지 좋은 의도인지만 보면 된다. 네. 이렇게 결론 내립시다. 대법이 네. 이런 국민 저항을 감당할 저런 이 사실상의 사법 구태타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불가능합니다. 자, 쭉 가셔갖고요. 네. 지금 저 시간 관계상 오늘 나온 여론조사만 잠깐 볼게요. 왜냐하면 이거 불가능해요. 이런 사람들을 대법관 12명 뭐 13명이 모여갖고 날린다고? 불가능. 지금 오늘 여기 나온 게
좋은 CNI 거예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잖아요. 여기 보면은 3자가 있어요. 이재명 52.5, 한덕수 24.3, 이준석 5.6.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이런 주자는 못 날린다고요. 이게 좋은 CNI만 이러고 막 갤럽은 이재명 10, 리얼미터는 이재명 15 이렇게 된다면 가능해.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다 대통령 이재명 될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대법원 그 뭐 판사 나부랭이들이 날린다고? 불가능해. 그게 난 맞다고 생각해. 그럼 판사가 정말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일단 긴장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섬세하게 취하되 그렇죠. 이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서 우리 할 일을 놓치거나 네. 이런 어떤 공포 때문에 우리 관심이 다른 데로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경선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진짜 중요한 게 이런 거야. 조이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대선 끝나고 벌어질 일은 신경 안 써도 돼. 다만 호남권 투표율하고 수도권 투표율 올리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이게 그렇죠. 진짜 중요한 일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공포감에 휩싸이면 이게 손이 안 잡히잖아 이게. 안 들리죠. 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90% 득표율로 전체 투표율이 한 8, 90%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이 자체가 축제예요. 야,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또 독재라고 또 비아냥되겠죠. 그렇게 되면. 댓글에 또 우리 지지자들 그런 네. 독재는 보고 싶다. 원한다. 그렇죠. 호남하고 수도권 투표율 중요하면 투표율 그리고 득표율도 중요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바인데 선거에 어대명은 없습니다. 그렇지. 끝까지 열심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투표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호남에서는 구구단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 대선 때 호남 투표율이 생각보다 네. 낮았습니다. 네. 광주가 81%, 81.5%, 전남에 81.1%, 전북이 83%대였어요. 그때는 정치 지형이 굉장히 어떤 단결 통합으로 가기 어려운 지형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90%를 넘겨보자. 그리고 지지율도 압도적으로 밀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구구단 운동 90% 이상 투표, 90% 이상 득표.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말씀 네. 해주신 건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네. 이번 선거는 그냥 다 필요 없고 압도적 승리가 완성이 되면 네.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 될 거라고 투표장 안 나가는 게 제일 나빠. 그렇지. 그게 문제입니다. 이기려면 확실히 밟아줘야 돼. 우리 욕심 같으면 70% 득표해야 돼. 본선에서. 그 생각만 가시면 되고요. 마르니와 대법원 이야기에 여론조사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찍고 있는 저 지지율 있잖아요. 기록들. 이게 지금 역대급이에요. 제가 어제 방송에 보여드렸다니까. 예. 전부 다 신기록입니다. 다 신기록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날리는 건 불가능해요. 헛금 꾸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대법원 여러분들. 대법원 우리 안 가봤지만 자, 여기까지. 자 별리님. 잼 대통령 만들기 참 어렵고 험난하네요. 징글징글해요 하셨습니다. 예, 그 사랑하는 마음 압니다. 개봉돌림 카프카 마사지기 도착했는데 써봤는데 좋네요. 주짓수를 해서 뒷목 승모근이 항상 뭉치는데 잘 풀립니다 하셨습니다. 이게 49,000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